봅시다. 1번. 접선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문제가 그 교재에 있어요. 이거 푸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했을 텐데 1번 볼게요. 1번. 자, 일단 F0과 F1과 F2가 0이야. 세상에나 함수를 다 알려줬어. 근데 다 알려줬습니다. 최고차항만 결정을 하면 되죠. 최고차항을 뭐 그냥 P, X, X 빼기 1, X 빼기 2라고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0과 1과 2에 대해서 3차함수가 뭐 대충 요 정도쯤 그려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는, 여기가 원점이야. 0,0. 여기를 지나가는 두 직선이 곡선 y는 fx와 접한대. 그럼 접선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자체 접선이 하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볼록하게 할게. 이게 그런 거 합시다. 여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접선의 상태가 됐어. 모양이 안 예쁜데 뭐 대충 이동합시다. 자, 여기가 1, 2 이렇게 됐는데 얘가 수직이래요. 됐지? 상황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러고 나서 이제 계산인데, 자, 여기 접점 여기 이제 우리 배웠습니다. 2분의 3 왜? 자, 근각계수가 이렇게 쓸 거야. 아니, 우리 뭐 그냥 바로 금요일에 하신 거잖아. 금요일에 근이 0과 1과 2예요. 그럼 여기 이 직선을 타고 가는 이 점은 0과 여기와 여기 모른다고 쳐. 알파라고 합시다. 다시 0, 1, 2를 더한 게 0과 알파랑 알파.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F 프라임 2분의 3이 되네. 그치? 얘 기울기는 F 프라임 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얘를 풀어내시면 되죠. 별거 없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1에서는 테크닉을 안 쓰는 게 좋아. 수1에서는. 근데 수2에서는 접선하고 관련된 요거랑 그 다음에 적분에서 들어가는 면적 끼워 넣기랑 그리고 사실은 짭짤한 이제 스킬들이 진짜 많은데 웬만한 것들은 쓰면 너희들이 혼란스러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시켜줘. 그래서 이제 3차함수의 접선까지는 근과 등서의 관계를 철저하게 이용하시고 마찬가지로 적분도 면적 끼워 넣기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세요. 자,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지. 자, 2번 갑시다. 2번. 여기가 대충 한번 볼게. 2번 맞춘 사람. 그냥 산수 문제라서 방향만 딱 잡아줄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 y는 로드 4의 절대값 x 더하기 1입니다. 자, 요거는 y축 대칭. 그러니까 y는 로그 4의 x 더하기 1을 먼저 그려놓고 대칭시키면 돼요. 자, 대충 그냥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애를 왼쪽에도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와 얘가 y는 로그 4의 x 더하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가 또 두 개가 더 등장을 하는데 로그 2의 x 더하기 3과 y는 로그 2의 3 빼기 x. 이게 또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y축 대칭입니다. 자, 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이거에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C라고 하는 애가 로그 2의 3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필 0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로그 2의 3이 되네. 여기가 C점이에요. C점. 로그 2의 3.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근데 이걸 정대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 이것도 안 따져서 이상하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뭐예요? 조건. 로그의 조건 때문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 여기를 제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나는 점을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방정식을 풀면 얘랑 이렇게 된
얘랑 로그 2의 x 더하기 3 이걸 풀어줬을 때 뭐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풀어줬을 때 x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두 개가 나오지. 뭐 하여튼 뭐 1, 하여튼 뭐 이게 숫자가 큰 거는 안 돼. 그래서 아마 이거 마이너스 1인가 보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안 돼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얘를 이제 엉뚱하게 이제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삼각형의 면적은 별거 없지. 자, 방향만 이렇게 잡고 갑시다. 자, 계산 실수한 친구들은 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는지 잡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에 실수 A와 함수가, 이건 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부분을 다 노출을 해놨는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그려줘야죠. 그려줍시다. 1, 마이너스 1과 0보다 클 때는 1, 2, 3에 대해서 근이 0을 집어넣으면 3. 이렇게 이참수가 그려지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네. 이렇게 여기 빵꾸 이렇게. 자, 이게 fx예요. 근데 fx랑 f에 x 더하기 a가 두 개가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하면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점을 해결하시오 이거거든. 자, 요 놈이 x는 0에서 문제가 생겨요. x는 0에서 문제가 생긴 걸 얘가 커버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되는 거를 얘가 커버해줘야 돼요. 그래서 0일 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FA가 되잖아. FA가 얘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 그러니까 이놈의 0의 오른쪽과 0의 왼쪽에서 오는 애가 1과 3이야.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3이고 1이에요. 두 개 곱하면은 F에 0 플러스니까 A 플러스가 되고 F에 A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연속의 조건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 이거 결론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이것도 방학 때 한번 나갈 거야. 결론은 얘가 근이 되면 된다거든. F에 A가 0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요게 같아지려면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FA라고 하는 애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무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3배, 2배를 했을 때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0이 되는, 간편하게는 0이 되는 0이 되는 애가 꽤 많죠. 이렇게. 그래서 A의 후보는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얘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한 거고 얘에 대해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얘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얘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에 0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0이 되는 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0이 되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x는 마이너스 a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f의 요 함수가 f의 마이너스 a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논리로 그냥 얘가 0이 돼주면 돼요. 그러니까 근이 되면 얘 자체가 0이 되면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가 이게 극한값이 달라도 그냥 0으로 약간 풀처럼 이렇게 딱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곱해지면서. 그래서 f의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는 이거에 또 f의 근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애는 a는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랑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렇게 두 개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연속의 정의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풀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근을 이용해서 푸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방학 때 한번 깊이 있게 가볼게요. 왜? 왜 너희들 거는 여기서 빠졌니? 망했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였구나.
아, 미안. 아까 그 누가 이거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가 문제 없다고 했어요. 미안해. 뭐지? 이게 너희들 거에 이게 F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F가 여기 살려주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됐고 4번 갑시다. 4번 어때? 맞춘 사람?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자, 봅시다. 두 상수 AB에 대해서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의 A까지 이렇게 정의역이 있습니다. fx를 보니 fx 하나는 지수함수 감소하는 애네. 감소. 여기 경계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로그 4의 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과 x와 2의 a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네요. 자,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애고. 자, 이제 요걸 해석해야 되는데 함수 fx가 실수 전체 정의역으로 하는 역함수로 갔는데 역함수 자체가 실수 전체 정의역이 돼야 돼요. 역함수 자체가 그럼 바뀌는 거지. 뭐가 바뀌냐면 얘네의 치역이 fx의 치역이 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만큼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함수가 돼야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x좌표, y좌표 나누고 경계 나누고 증가 감소 보기 정도 하면은 대충 답이 나온 것 같았어요. 자, 마이너스 3이 되게 중요하네. x좌표는 마이너스 3가 2의 a가 중요하고. 자, 요놈은 감소함수야. 마이너스 3까지는 대충 이렇게 감소를 해요. 등호는 여기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 있는 라인은 얘는 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 자, 요 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이제 여기다가 로그함수를 집어넣을 건데 로그함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건 증가함수야. 이렇게 잘리게 집어넣을까?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 왜냐면 이렇게 잘리면 얘네 이 함수 자체의 치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까지 잘려요. 잘리면 문제가 생겨. 이 역함수의 여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되기 때문에 이 f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정근선을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나왔지. b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아니지. b가 3이지. 그치? 미쳤어. 여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 왜? 여기 fx의 치역이 남으면 여기가 대응이 안 되면 얘가 역함수로 됐을 때 이게 x가 돼야 되는데 여기 x가 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로도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딱 예쁘게 오는 게 제일 좋고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 1대1 대응이 안 돼서 역함수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이제 갖게 들어가면 돼요. 요거를 이제 저기 로그 함수에 집어넣어. 로그 4의 2의 a 더하기 3. 자, 이제 뭐 마지막 방정식만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이걸 못 풀어서 그랬을까? 설마? 별건 없는데. 그쵸? 요즘은 되겠지. 요거 바꿔서 이쪽으로 넘겨서 4의 2분의 1 더하기 a. 자,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이 밑을 2로 깔았던 게 좋으니까 이거는 뭐 2로 밖으로 빼내도 좋고 2에 2에 이렇게 해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1, 2, 1, 3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2분의 3이 되겠네. 2에 A가 2분의 3 그럼 됐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5번은 이제 진짜 맞췄겠지. 5번 맞춘 사람 인간적으로 그치. 근데 이제 5번은 그냥 맞췄다가 아니고 그냥 1분도 안 돼서 탁 하고 맞췄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공부한 유형으로 이제 9월이나 수능 때 딱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합니다. 잠깐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내가 또 뭐라 그럴까. 자, 5번에 이렇게 직선 여기가 A, 여기가 B. 이제 A랑 B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T를 면적을 띄워넣어. 그래서 삼각형 면적과 그다음에 이렇게 된 4차함수 적분. 이건 뭐 직접 계산해. 이 정도 되겠죠. 자, 6번 맞춘 사람 6번. 이것도 애매한데 이게 뭐냐면 방학 때 이 테마를 넣기가 애매해서 그냥 짧게 갑시다. 이번 방학 때 그냥 뭐 할게 뭐 없어요. 이게 지난번 월요일에도 월 테스트를 넣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마 하나 정도 두 개 꺼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봅시다. A1은 일단 7이야. 그냥 수열이에요. A에는. 근데 B에는 요즘에 공차가 6이야. 공차가 6이 등차 수열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의 k는 1에서 n까지 bk분의 ak가 3n제곱 더하기 4n. 자, 이렇게 분갈 합인데, 분갈 합이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온 거면은, 요 안에 들어간 요만큼 BK분의 AK가 등차 수열이 이미 보이면은 좋아요.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BK분의 AK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보이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개. 뭐 사실 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값. 그냥 값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n에 대한. n에다 1, 2, 3, 4.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싶어줘야 되냐면 n은 1. 이건 초기값이야. 초기값. 그래서 초기값을 그냥 집어넣어봅니다. 왜냐면 bn을 잡으면 좋아서 bn이 잠깐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등차 수열 문제는 3개를 집중하면 돼. 꼴과 등차 중앙과 합, 중심. 이 셋 중에서 공차가 6개 나왔어. 여기에 플러스 B의 뭔가의 항에 대한 이 정보 하나만 더 나오면은 요거의 꼴이 결정이 돼요. 그 꼴을 잡기 위해서 N에다 B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A1이 있으니까. 그래서 A, B1분의 A1이 7. A1이 7이니까 여기 7이니까 그래서 B1은 1이 돼요. 자, 그래서 BN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BN은 공차가 6n, 첫 번째 항이 1이 되려면 5.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SN에서 SN-1. 한 칸을 밀고 당기는 거라 그래서 한 칸을 밀고 당기는 거. 자, 요게 나온 BN분의 AN이 나오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N이 2보다 큰 항상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그냥 뭐 요거는 이제 산수니까 그냥 했다 쳐. 그래서 얘가 나오면 그리고 첫 번째 항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요. 첫 번째 항 항상 집어넣어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6n 더하기 1. 그래서 얘네가 등차 수열임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 첫 번째 항을 비교를 안 해도 그냥 딱 된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몰라도 그래도 어차피 집어넣고 할 수 있습니다. 자, BN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AN을 풀 수가 있고 6n 더하기 1에 6n 빼기 5.
그 다음에 요놈의 이제 역수에다가 시그마를 다시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간 건 뻔한 얘기죠. 부분분수로 이제 찢어야 돼. 부분분수로 A랑 B가 곱해져 있는 애가 들어가면 공식이야. 이거 뭐 영혼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써요. 써서 차이 6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시그마에 1에서 10까지 6n 더하기 1분의 6k. 이건 아직 N으로 들어가네. K로 갑시다. 원래는 이 안에서는 K로 넣는 게 좋으니까 6K 빼기 5분의 1에 이거는 그냥 공식대로 써요. 6K 1분의 1.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제 중간항들이 다 소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계산을 하시면 61분의 10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면 71이 되죠. 자,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쉬운 문제. 그리고 자, 7번 맞춘 사람. 7번. 잘했습니다. 자, 이것도 방학 중에 할 거예요. 이 극한의 극한 개념인데, 극한 함수야. 그러니까 극한 함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룰 때,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근하고 관련된 스토리야, 다. 근.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이게 근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보를 추출할 건데, 이 문제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면 돼요. fx가, 일단 모양을 봐봐. gx는 실전에서는 나도 이렇게 풀어. 내가 이렇게 푸는 이유는 학생들이 하도 이렇게 풀어갖고 내가 배웠어. 그냥 이미 다 맞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사고과정으로 뭔가를 계속 관찰을 했더니 말도 안 되게 풀더라고. 자, F함수는 여기 있는 거 인수 있죠? 여기 있는 거 인수. 얘랑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되게 돼 있어. 얘랑 연결이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낼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1이고 거기에 근이 x라고 하는 애가 있을 것 같고 또 x 빼기 1도 x 빼기 2도 있을 것 같아. 이 근에 대해서 이제 찾아내잖아. 그럼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여기 위에 들어간 가중치 얘만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에 대해서 배우면 근에 대해서 1, 2, 3밖에 안 배워요. 1이라고 하는 거 여기 뚫고 지나가는 근, 요거 접하는 근, 접하면서 이렇게 3주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 이거 3개밖에 안 배우거든. 근을 찾아내면 여기에 올라갈 숫자는 1, 2, 3밖에 없어. 여기 올라가는 거 1, 2, 3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찍습니다. 1일까 2 아니면 2, 1 뭐 이 정도 하면 답 나와요.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이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인수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적당하게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풀면은 그게 제일 빨라. 부담감도 없고. 이건 뭐 요령도 아니고 그냥 수능의 활점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어쨌든 실전에서는 그렇게 푸시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gx의 급이 중요한데 gx가 이게 뭐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 자, t가 x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여기 2차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2차함수 0과 2에 대해서 근을 갖는 2차함수.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서 얘네 부호 판정이 중요한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됐죠? 별거 없지? 자, 그럼 gx를 나눌 거야. 어떻게? x가 0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내가 웬만해서 얘네들이 전공법으로 잘 안 풀어주는데, 자, 일단 이 상황일 때, 그때 그냥 얘가 이제 풀려. 절대값이 풀려요. 이때는 양수니까 그냥 풀리고 얘가 없어지고 t가 x로 가니까 이때는 x, f, x가 됩니다. 여기 t도 x로 가요. 별거 없이 그냥 이게 그냥 극한을 그냥 푸는 거야. 풀어버려요. 자, 여기 음수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없어지면서 x가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에 fx가 돼. 이게 다야.
등호는 어디다 붙일까? 뭐 이제 요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아무 데나 붙여도 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편한데 그냥 아무 데나 붙여도 돼. 관례상 뭐 위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관례상. 근데 마음대로 아래다가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gx가 미분 가능해야 돼. 어디서 문제가 생겨? 지금 여기서 0과 2가 문제잖아. 0과 2. x와 fx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이게 좀 이상하다. x가 0보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니?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야. 알고 있었지? 0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100. 이 정도면 이쯤에서는 x 곱하기 fx니까 이거 2차 함수고 이거 아니지. fx가 3차 함수지. 3차 함수고 여기 1차 함수니까 4차 함수라서 뭐 마이너스 100 같은 애는 그냥 미분이 이미 가능한 애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애는 0과 2예요. 0과 2. 자, 해봅시다.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전공법으로 가볼게. 자, 0부터 가볼게. 리미트 0의 오른쪽에 접근하는 애랑 왼쪽에 접근하는 애를 두 개를 따로 써야 돼. 0에서 접근하는 애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미분계수 정리로 가면 x분의 xfx 함수에다가 여기다 이제 0 f0을 빼야 되는 어차피 0이니까 되고 얘랑 x분의 뭐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x fx가 이렇게 같아야 돼. 오른쪽에 접근하는 미분계수, 왼쪽에 접근하는 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됐죠? 됐지? 자, 이게 없어져. 없어져요. 0을 집어넣으면 F0이야. 마이너스 F0이 됩니다. 그래서 F0과 마이너스 F0이 같아져야 돼서 F0은 0이에요. 그래서 0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fx는 x의 x 빼기 2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 중에서 일단 1 하나 보장돼. 또 해. 2에 대해서 또 해. 자,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어.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인수가 1개, 2개 이렇게 따지는 걸 나중에 배워요. 2의 x가 2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상황으로 보시고 그대로 정리대로 씁니다. 2의 오른쪽에 접근하는 거 위쪽이죠. 위쪽. x, f, x.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요놈의 2배의 f의 2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x 빼기 2에 요거 마이너스 x fx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고 뭐 이 값이 같으려면은 이제 f2가 또 0이 돼야 되는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돼서 2가 0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x 빼기 2에 대한 인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미분해도 또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미분 계수의 정의로 썼지만 난 이렇게 안 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미분 계수 정의대로 가면은 안정적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자, 그냥 x는 2에 대해서 따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다 2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f2가 마이너스 2의 f2가 돼야 돼. f2는 0이래. 이렇게 그러면 미분 계수 일단 xfx라고 하는 애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그냥 미분해.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x f'x fx가 되고 요 놈은 그냥 미분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되죠. x f'x f2가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있으니까 얘 2배의 F'2 더하기 F2가 되고 왼쪽에서 오는 애 여기다가도 똑같이 쓰면 요 마이너스에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0이 되죠. F2는 0이었으니까 0이고 그래서 F'2도 0이 됩니다. 자,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대로 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조건에 이제 미분 가능 조건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2라는 인수 하나의 기울기도 0이 돼야 돼서 1, 2로 이렇게 돼요. 서울에 여기 대치동에 보면 진짜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나는 뭐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취미생활로 막 이렇게 막 뭔가 수학 난제 같은 거 푸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 엄청 잘하거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 이런 문제 풀 때랑 내가 풀 때랑 방식이 다른 거야.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선생님들끼리 내기를 한번 했었어요. 어떤 내기였냐면 미적분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 인수 찾는 문제였거든. 인수 찾는 문제인데 다들 어려워갖고 선생님들끼리 어떤 내기를 하냐면 수능 이제 평가원 문제 요게 이제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끼리 아침에 다 모여갖고 교실에 모여갖고 준비를 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인쇄를 해갖고 이제 쫙 돌린 다음에 내기를 해요. 10,000원씩 걸어갖고 다 10,000원씩 걸면은 이제 그게 한 20명 정도 되고 20만 원 정도 생기거든요. 문제를 딱 나눠주고 시착하고 풀어서 제일 먼저 푼 사람이 설명을 하고 답을 맞췄을 때 이걸 갖고 가요. 그런 내기를 해. 근데 어차피 갖고 가도 의미가 없어. 그 답을 맞춘 사람이 밥을 사야 돼. 결국 그게 그거야.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때 이런 방식으로 아까 뭐 x에 x 빼기 2에 그 네모 쳐놓고 거기다 1, 2 이렇게 집어넣고 있잖아. 찍는 걸로. 아니 아무리 예를 써도 그 선생님들의 스킬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찍어서 그냥 답을 냈는데 맞췄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거기에 보통 이제 평균 연령대가 거의 50, 60 정도 되시거든요. 엄청 이제 괴물 같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해도 돼.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학 중에 한번 다시 배울 거예요. 인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잘해야 되고 뒤에 또 있을 걸 아마 인수 하나. 자, 또 봅시다. 8번 맞춘 사람. 8번 되게 쉬운데 이거. 8번. 자, 8번에 있잖아. 그냥 막 나열만 해도 돼요. 이거 원래 조금 멋지게 풀려면 방법만 알려줄게. 약간 멋지게 풀려면 멋지게 내가 이제 준 거 있잖아. 거기에 보시면 있어요. 첫 번째 풀이가 약간 멋지게 푸는 건데 사실은 원래 이제 처음 생각은 이게 짝풀에 대해서 나눠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n 자리에다 짝수를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게 바로 n은 2m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a에 2m 더하기 1을 탄생시켜. 그 다음에 a에 2m,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가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n이 짝수니까 이쪽에 들어가요.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2m 더하기 3을 탄생시켜. 그러니까 이게 한 칸 밀기야. n 자리에다가 n 더하기 1을 집어넣든지 n 빼기 1을 집어넣든지 이 방식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칸을 밀고 당기는 이제 방법 자체가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얘네들을 식을 정리를 해요. 그럼 두 칸 간격으로 같아지는 일이 벌어져. 근데 뭐 나는 이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나열합니다. 자,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냥 계산을 막 합니다. 나열해.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어. 몰라. 그러니까 A 이렇게 들어와. 첫 번째 항, 이거 A1이야.
그 두 번째 항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있는 애에다가 n이 홀수m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n이 홀수를 집어넣어야 이게 두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어야 두 번째 항이 나오니까 여기가 2a가 돼. 2a. 그 다음 거 이렇게 가면 짝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되는데 요놈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k가 1이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짝수면은 이제 플러스가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a가 됩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2a. 그럼 다시 a가 되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9개만 가면 되는 거야. 9개 뭐 별거 있어요. 1분도 안 걸릴걸? 1분은 걸리면 자, 그럼 또 다시 같은 게 또 반복이 됐으니까 2a 되겠죠? 2a.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는 계속 조심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이제 세 번째 항까지를 여기 네 번째 항을 만든 거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야 되고 항 3개를 넣어야 돼. 요거. 근데 마이너스 a 더하기 2a 더하기 빼기 a. 아니지. 세 번째 항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잠깐만요. a, 2a 하나, 둘, 셋, A. 이거까지 그냥 한 거구나. 여기까지. 헷갈린다. 잠깐만. 1번. A1, A2, A3을 가지고 A4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A4를 만들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A4가 되고 A, 2A, A, 2A. 됐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을 가려면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a 빼기 a 더하기 2a 마이너스 항들은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다시 2a가 돼. 두 배가 돼서 4a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산수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이 생깁니다. 2a, 2a, 4a, 4a, 8a, 8a 이렇게 규칙이 생겨요. 마지막은 그냥 뭐 지수 정리하고 숫자 정리만 하면 돼. a는 나오고 이걸 이제 로그로 시그마가 들어가서 합쳐야 돼요. 로그 2에 어떻게 되는 거야? an. 그럼 a 1부터 얘네까지 다 곱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두 가지가 그러면 여기 로그 2에 A는 9개, A에 9. 그럼 2는 몇 개야? 여기서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0개, 13개, 13개. 그럼 나머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냥 뭐 나열을 해도 되고, 원래 이제 문제 출제 의도는 EM을 집어넣어서 밀고 당겨서 식을 만드는 건데,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자, 극값 판정하는 겁니다. 극값에 대한 판정. 양수 A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어요. gx가 0에서 x까지 가고, f'의 t 빼기 a에 ft, dt, 이렇게 들어가 있고 x는 0에서만 극값을 갖는데 극값에 대한 판정을 하려면 당연히 미분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미분을 합시다. 그냥 미분을 하면 그대로 f'의 x 빼기 a에 fx로 나와요. 자, fx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양수 a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인데 f의 a가 마이너스 2래. 2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야. 그럼 당연히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근을 2개 갖는다는 얘기죠. 여기 뭐 a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근 2개가 보장이 된 거야. 자, 그럼 다시 얘는 근이 2개예요. 근이 2개. 요놈은 직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이 1개가 나와. 그치? 아니, 근이 1개고 근이 2개인데 그러면 극값이 나오는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이제 x값이 3개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3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가 나오는데
얘네 이제 보죠. x는 0에서만 극값을 가져요. x는 0만 극값을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세 개 근이 사실은 세 개 근의 이제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극값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해요? 극값에 대한 판정은 첫 번째 능력, 도함수 여기 g로 갈게요. g'이 0이 돼야 돼.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자, 근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근은 3개라고 그랬어. 근 3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근 하나짜리는 요렇게 된 거. 근 하나짜리는 부호 변화를 만들어. 이런 거 됩니다. 근데 근 2개짜리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 근 3개짜리도 이것도 부호 변화를 만들어서 3개짜리 근으로 여기에 이제 0을 만들어내는 애까지가 이제 극값으로 판정이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게 근이 1개고 2개인데 하나만 살려놓고 2개를 중근 만들라는 얘기야. 요 근 하나에 나머지 2개 근을 중근으로 만드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려볼게. 다시.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fx라고 하는 애가 그려지고 f'이 그려지면 여기에 f'이 원래는 여기 딱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f', 이게 fx인데 얘가 평행 이동을 해야 돼. 평행 이동을 하면 자, 일단은 0에서만 극값을 가지니 여기가 일단 y축으로 요거 gx에 대한 함수를 2개로 분리를 한 거야. 하나는 이제 여기서 부호 변화 무조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f'인데 사실 f'이 아니고 평행 이동하는 f'이에요. 그럼 얘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에 있는 요 근을 여기로 동일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여기가 f의 근이면서 f'의 근으로 이게 중근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만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만들라니까. 근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는 있잖아. 수능에서는 근을 배우면 근에 대해서 1, 2, 3에 대한 결론만 문제로 내게 돼 있어. 근데 요거를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0에선 근 하나, 나머지 여기서는 근 2개짜리로 중근으로 만드죠. 중근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근데 어쨌든 뭐 근이 나오면 그려봐야 1개, 2개, 3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잘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평행 이동한 게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는 여기에 이제 꼭지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나머지 근을 모르니까 여기를 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가운데니까 2분의 별이지. 근데 얘가 A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돼. A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같아져야 돼요. 여기다가 A를 더했더니 별이 돼. 그럼 A는 2별이 됩니다. 아니구나. 2A가 되죠. 2A가. 자, 그러면 fx의 식은 이렇게 돼요.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근 0은 여기에서 보장이 돼 있고 나머지 근은 x 빼기 a가 돼. 아니 2a가 돼요. 근데 여기서 fa가 마이너스 9니까 얘를 딱 집어넣어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죠. 나머지는 계산. 그래서 이런 근판정하는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게 이제 4점짜리 중에서도 킬러 문항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뭐 랭킹 한 3위 정도 들어갈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하여튼 이것도 방학 중에 할 겁니다. 뭐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 이렇게. 자, 10번 맞춘 사람. 10번. 10번은 그냥 뭐 이거는 하면 되지.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숫자에 대해서 대충 느낌으로 때를 찍어도 아마 답은 나올 텐데. 자, 일단 fx를 그려야 됩니다. fx는 n에다 1, 2, 3을 집어넣어야 돼요. 뭐 그리는 건 별거 없어요. 자, 1, 2, 3을 집어넣으면 자,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36의 절대값 사인 파이 x. 그러니까 이거 주기가 2니까 36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 36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1과 2 사이에선 2를 집어넣으니까 최대값이 9가 되는, 9가 이렇게 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또 3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4가 되는 이 정도의 사인원표가 나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방정식은 fx는 p, q, r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게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12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12. 자, 그럼 이게 상수 함수잖아. 상수 함수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은 이때 근의 합은 여기 이렇게 대칭성 때문에 0과 1 두 개 더해서 얘네는 합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2분의 1 하나구나. 이거 하나 2분의 1 이거는 근의 합이야. 이렇게 걸치면은 이제 1이 되죠. 이거는 합이 1이 되죠. 요 놈이랑 요 놈의 가운데가 2분의 1이니까 두 개를 넣으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세세하게 좀 나눠줘. 이렇게 걸치면은 여기는 2분의 3 하고 1이 더해져. 그러니까 2분의 5가 돼.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가 걸치고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1, 요 두 개 넣고 3. 그래서 합이 4가 돼. 이걸 다 나눠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2분의 5까지 더해지면은 얘는 2분의 13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6개의 근을 갖는 형태가 되면은 이건 합이 9가 돼요. 요거. 요 근에 대해서 대칭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얘네들을 조합을 해갖고 12를 만들어야 돼. 12를. 그럼 일단 이게 PQR의 최대로 했으니까 이 PQR이 일단 여기 2분의 1을 무조건 건드리는 게 좋아. 이게 36이니까. 그치? 그럼 이 중에서 뭐 하나가 36이 떠버리면은 일단 크게 들어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쟤는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때를 찍습니다. 이게 12까지 가려면 요런 애들로 그냥 여기 아무리 힘을 모아봐 2분의 5에다가 2분의 13을 더해봐야 이게 막 9 정도인데 9에다가 뭐 1 더 뭐 이렇게 안 돼서 안 되지. 12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꼭 또 들어가야 돼. 그럼 얘랑 얘를 적당하게 이제 해놓고 나면은 뭐가 돼야 되니? 2분의 5 얘가 또 들어가야 돼. 그냥 결정이 되죠. 36과 9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QR이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높이가 4인데 4보다 작은 4, 그러니까 9를 만들어낸 애는 4보다 작은 여기 뭐 R이 이제 제일 작은 애라고 했을 때 여기 3까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합이 9가 되는 게 자연수 입장에서는 1, 2, 3까지 다 되는 건데 그러면 3을 선택하시면 되죠. 됐죠?